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복기대 교수께서 시민사학 첫걸음의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를 와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앞에 의원회관도 좀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 의원회관 잠깐 들렸다 왔는데 막 이명수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옛날 회고를 조금 해주시는데 제가 다른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때문에 몇 말씀 앞에서 서두를 좀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대한민국 역사 정책,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후반부터 이리저리 해서 교육부 관계자들이랑 이제 만주사, 동북공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어떤 때는 정책 이런 걸 갖다가 기획안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만들어 준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현장에 직접 나서서 관계자들이랑 현장에 답사도 다녀오고 이제 그런 일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특혜나 이런 거는 온 건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국회 동북아 역사 특위를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몇 가지를 결정을 하셨어요. 결정을 하셨는데 그 결정은 주제 과제들을 연구를 하라고 이렇게 내놓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나타나질 않아서 그 연구를 거의 제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내놓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압박을 가기 시작을 해요. 뭐냐면은 국가 과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연구자와 연구팀이 선발이 되고 나서 연구를 쭉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하는 과정에서 평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평가단을 좀 구성을 할 때 그 구성은 연구 지원 기관에서 임의로 합니다. 임의로 하는데 제가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관계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딱딱 긁어모아서 했으니까 평가단을 구성을 할 때 요거를 고려를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누차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가단은 와서 무기명으로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의견 써놓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누가 어떤 의견을 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평가를 다녀보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평가단에서 얘기가 이상한 의견이 나가면은 연구 책임자 및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는데 그래서 피해를 안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다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평가단을 임의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우려했던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계도 받고 지금도 징계 심의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넣은 건 아니고 할 건 합니다. 하는데 그런 과정을 쭉 거쳐왔어요. 왔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징계를 당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되고 하는 거는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였고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거는 좀 전에 이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원님들이었고 그리고 정말 고마운 분이 황우여 부총리셨어요. 황우여 부총리께서 그때 초선인가 재선의원 할 때 동북공정 문제를 거론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역사 연구 틀이나 역사 연구비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황우여 부총리께서 그때 국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중국 동북공정 문제를 처음 국회로 끌어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황우여 의원님, 당시 의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주느라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와요. 누구한테도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고 저래서 팩트 체크를 해주느라고 제가 수많은 날을 보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대한사랑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 역사에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는 대한사랑 회원들과 호흡을 같이 한 지가 한 3년 넘었을 겁니다. 넘었는데 어느 날 남창희 교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회원 가입 신청서를 하나 들고 하세요 그러길래 그래서 회비 얼마예요? 그랬더니 안 내도 돼요. 그래서 가입하고 회비 안 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회비 10,000원 한 달에 그래서 제 월급에서 떼어 나갑니다. 회비 10,000원씩을 내고 나서 제가 이제 회원이 됐잖아요. 회원이 됐으니까 회원으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남 교수님이나 다른 그 대한사랑 그 이렇게 헤드쿼터에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봤더니 제가 건의하는 내용 중에 적지 않은 것들이 선택이 됐어요. 선택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하나 실천에 이제 들어가시더라고요. 실천에 들어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사랑에서 주관하는 대규모의 학술회의를 이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서로 얘기를 나눴을 때 야, 이게 어떻게 가겠나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속으로는. 이게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되고 이렇게 차곡차곡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성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공적으로 오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야, 이제 또 다른 일을 한번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그 얘기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사랑이 이렇게 큰 활동, 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대한사랑 전체 회원과 그리고 박석재 이사장님의 큰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국제사회에서 역사학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기 시작한 것은 1700년대 이후 일입니다. 1700년대 이후 일인데 1700년대 그 언저리에서 1600년대 후반부터죠.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라는 것이 이제 태동이 돼서 전 유럽에 퍼지고 그 계몽주의에서 인간과 신이 종교가 분리를 되기 시작을 했어요. 분리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신과 인간이 분리되면서부터 인간의 영역에서는 그 역사학이라는 것이 서서히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베스트팔렌 조약 같은 것도 결국 보면은 역사학의 기본이 돼가지고 유럽이 지금 시스템으로 그 체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서양에서 역사학이 계몽주의에서 역사학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면은 증명을 해봐라는 증명주의에서 계속 그 증명에 대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나하나 증명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 개발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인문학이라든지 오늘날 그 역사학의 기본이 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문적 그 기반이 된 것들에 의해서 전체 유럽이라는 것이 이제 그 국가가 이제 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서 그 방법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동아시아로 넘어옵니다. 그 동아시아로 넘어올 때 최초로 동아시아에서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1880년대 그 받아들여서 세운 학교가 일본 동경제국대학이고 거기서 동경제국대학에서 역사학과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연구 방법이나 증명 방법이 동아시아에는 없었느냐? 있었어요. 동아시아에는 종교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3,000년, 4,000년 전 나라가 세울 때 그때부터 어떤 신의 섭리가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해서 그 바운다리를 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아시아 그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고가 아니고 환웅이 아니고 환인이 아닌 단군부터 역사적이면 되게 탁탁탁 잘라 나온 겁니다. 잘라 나와서 옛날에 니들 이랬잖아, 옛날에 저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신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낙랑군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을지문덕의 수나라 그 살수대 처분 그런 얘기 잘 아시죠? 그때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고구려 땅은 옛날에 낙랑 땅이었다. 낙랑 땅이었는데 이것들이 불법적으로 점거하더니 함부로 우리한테 덤벼드네. 그래서 낙랑 땅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회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질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시작을 해서 고려 때도 역사적으로 요나라랑 고려랑 이제 그 전쟁을 크게 붙였잖아요. 소송령 여러분들 강동 6점 그런 얘기 아시죠? 근데 그때 요나라가 고려를 공격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고구려의 정통성이 요나라에 있는 거냐 고려에 있는 거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요나라는
요 나라의 그 역사책을 쭉 보잖아요. 요 나라 역사책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요 나라의 중요한 풍속, 그러니까 제례 있잖아요. 옛날에 제례 풍속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제례는 고조선 것을 다시 복원하였다는 기록이 딱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제가 요사를 번역해서 알아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요 나라의 거란족들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들판에 천막 치고 이렇게 살다가 고구려의 귀속이 되면서 우리가 뼈대를 이루고 살았다, 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그대로 저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어쨌든 간에 역사적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근데 고려가 또 여기서 이제 막 자기들이 그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오거든요. 더더욱 고려가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만주 땅이라는 요하라는 그 땅을 딱 가지고 이제 그 고려는 우리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고토 회복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북진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의 입장에서는 얘들이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라는 그 정통성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고구려의 후예다 그래가지고 둘이 붙는 거예요. 둘이 붙어서 네가 고구려 후예 적자냐 하다가 서희가 너들도 고구려 후예는 맞는데 우리는 아예 나라 이름도 고려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고려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승리를 하니까 역사적 정통성이 고려한테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희가 고등에 한 말 더 해요. 뭐라고 그러느냐? 너랑 나랑 거란이랑 그 싸워서 지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니네 나라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여진이라는 놈들이 이놈들이 속색이니까 이거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거란이 그 여진 내가 해결해 줄게 해가지고 싹 해결해서 거란 땅 강동 육주라는 땅을 그 고려한테 주면서 야 이 길을 활용하면은 직통으로 우리 그 거란 땅 오지 않냐. 바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행도의 땅을 고려한테 내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조선 시대 때 우리는 기자 얘기를 많이 하죠. 기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저도 이제 그 전에 조선왕조 실록이나 그런 거를 세밀하게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의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이성계가 고려 왕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념을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이렇게 나라를 이런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 성리학이라는 걸 가지고 나오고 성리학 중에서 하나가 이제 중국 쪽에 나오니까 무슨 이유인지 기자라는 걸 들고 나와요. 사실 기자가 조선 건국 초기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자 얘기를 나오는데 명나라에서는 옳거니 얘들이 기자를 신봉을 하네, 기자에 대한 얘기를 하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명나라에서는 기자를 가지고 조선을 통치로 들어요. 통치로 들어가지고 세종 때 이제 기록을 보면 이래요. 그 명나라 사신이 오면서 니네 나라 기자 사당에 기자묘가 있던 어디 있어?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니까 세종이 야 우리나라 땅에 기자 사당 있냐? 뭐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기자 사당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니까 지금 평양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 뭐지 옛날 묘에서 뭐 기자회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슬쩍 정리를 해서 기자 사당이라고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자라는 얘기를 갖다가 탁 조선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니까 바로 명나라에서는 기자를 가지고 조선을 통치로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조선 중개들에서는 아예 기자를 거의 국조로다가 모시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국조로 모시는 건 그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자가 국조가 되면서 조선이 명나라한테 대드는 명나라랑 무슨 정책을 할 때마다 계속 수가 접히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이런 거 볼 때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적인 그 얘기가 1000년 전, 2000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런데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고증, 저런 고증을 해서 계속 고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서양 방법에도 고증을, 동양 방법에도 고증을 똑같이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런 판도가 짜여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현대에 이르는 거죠. 현대는 종교라는 것이 전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서 종교가 완전하게 통제하는 나라는 아랍 이슬람권은 완전히 통제 가능한 거고 기독교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랍권이나 이런 데 빼고는 나머지 나라들도 보면 대부분이 뭐냐? 대부분이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게 니네 땅이 내니까 그걸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역사적인 근거가, 역사적인 논거가 부족하면은 국제사회에서는 밀린다고요. 한 예를 볼까요? 여러분들 그 중국이랑 대만 문제, 미국이 끼어들지요. 막 끼어드는데 중국은 대만이랑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대만은 뭐라고 그래요? 대만도 통일한다고 그러죠. 중국이랑 우리 방식으로 통일한다고 그러지. 근데 힘이 약하니까 대만 통일을 얘기를 귀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서양 서방 여러 나라에서도 중국 문제에 대만 문제, 중국 대만 문제에 그를 끼어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중국이랑 대만은 적어도 명나라 때부터는 같은 나라였거든요.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그게 분리가 가능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적어도 명나라부터는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어떻다?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카오 문제도 그렇고 홍콩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어떻게 한다 그러더라도 홍콩은 원래 중국 땅이었잖아요. 중국 땅이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말을 하나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역사적으로 뭐 홍콩 땅이나 대만 땅은 원래 한국 땅이었다, 일본 땅이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었다는 건 다 알거든요. 알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문제를 돌아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일을 하자는 거 하고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는 얘기 다릅니다. 통일하자는 거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안 해도 좋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쭉 이렇게 그걸 돌아보면은 과연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에서 통일이 가능할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지도가 고려 땅이 이만히 큽니다. 원래 고려사의 체계는 그 중국 사람, 송나라 사람, 서궁이 쓴 고려도경에도 이렇게 고려가 크고 우리나라 고려사 지리에도 크고 다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고려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압록강 원산만으로 반이 잘라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북쪽은 어떻게 어느 나라 역사로 되어 있어요? 그 나라 역사 한사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몽골 때까지 다 이거는 이 북쪽은 다 중국 역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 중국 역사로 들어가 있어요. 다 중국 역사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얘기가 됐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아니 특히 중국에서 한반도 북쪽은 예전부터 우리나라 땅에는 네가 왜 통일을 들어? 브레이크를 걸면은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편을 들까요? 아니면은 중국 편을 들까요?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했던 중국 편이 드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방송이 됐던 건데 놀라운 일이 터졌습니다. 여기 빨간 지도들 나오죠.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랑 미국이 한반도 북부를 점령해서 자기들이 분할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 군데서 언론에 나와 보도됐던 내용이거든요. 아니 한반도 유사시가 돼서 우리가 통일을 했는데 갑작스레 중국이랑 미국이랑 러시아가 들어와서 우리를 그 한반도 북쪽 땅을 자기들이 통치를 해.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역사적으로다가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북부 지역이 우리 역사라는 것을 확인해놓지 못했고 그걸 갖다가 세계 만방에 홍보를 하지 못했던 결과죠.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뭐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저는 그 얘기를 미국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미국 가서 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그 한인 교수들이나 한인 교수들 플러스 저 미국의 한국학을 하는 교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한 1시간 정도 발언을 했더니 거기 있는 일본계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성승기를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당신 얘기하는 거 증거 있느냐고 그러길래 증거 잔뜩 있다. 그리고 가지고 간 책을 보여줬어요. 그래 레퍼런스 달렸다. 그랬더니 다른 자리 없냐고 그래서 그날 책을 제가 4권 가지고 갔거든요. 쭉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논문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이거 그 유사시에 써야겠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국경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썸머리 해놓은 거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줬어요. 보라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스탠퍼드 교수 하나가 당신 얘기가 이걸 누가 믿겠냐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랑 같이 있었던 한 12명이 같이 본 얘기니까요. 그 얘기는요. 그런 얘기인데 바로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사에서 볼 때, 역사식을 볼 때 남북 통일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대한사랑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많이 지켜봤거든요. 제가 힘이 될 수 있는 건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한사랑이 이제 이런 우리나라 국경서 이런 책도 만들어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시민사학이라는 그 얘기를 처음 했을 때 그 시민사학이 뭔가 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의아했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는 힘이 바로 시민사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제가 이걸 받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됐다.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국경사 이런 그 책들 읽어야 될 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민사학이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통일사학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 통일사학이라는 게 뭐냐? 제가 금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을 전 세계에 홍보를 해야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통일을 할 때도 그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고 그건 한 나라였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돼, 하는 거 지지해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아랍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통일될 때도 아니면 동북아시아에서 국경선 문제 이런 거 생겼을 때도 확실하게 대처가 가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혹시 몰라서 미국을 제가 번역을 가지고 갔었다고요. 제가 그 국경사 문제만 정리를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또 고조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한 20편 정도가 돼요. 고조선 같은 거 아니 썸머리를 해서 영어로 보니까 한 60쪽 정도가 돼요. 그런 걸 해서 그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돌리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놓은 지가 꽤 됐는데 그걸 아직도 여기저기다 홍보를 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번역한 거 여러분들 다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드려서 박석재 이름으로도 기고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널리 알려지면은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그 한국 역사학계의 어떤 그 중진이죠. 중진이고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날 그 발제자가 돼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신랄하게 저를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늘 받아보는 비난이라 뭐 별로 생각도 없는데 마지막에 기분 나쁜 얘기를 한번 해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 또 당신의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잘해봐라 그러길래 가만히 있다. 이렇게 여기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당신 말 잘했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날 한 30분을 싸웠거든요. 30분을 싸워서 내가 무슨 협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회의 갈 때 볼 때 당신들은 국장 국회의원 다 들고 돌았더라. 나만 가보다 보니까 껍버리처럼 앉아서 얘기고 그냥 얘들도 와서 이런 참석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 혜택을 본 놈들이 니들이지 나냐?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했을 때 당신들이 나한테 공격을 나 지금도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 않냐?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붙였는데 마지막 그분 멘트가 참 멋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계를 돌아가는 걸 보면은 머지않아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당신들이 새롭게 찾아내는 그 틀로 갈 것 같다. 우리들이 만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노니 지금은 이렇게 얼기설기 큰 그물을 짰는데 이제 그물을 촘촘히 좀 짜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큰 그물 짰고 큰 그물 짠 거 우리 미국으로 독일로 프랑스로 던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여기서 대한사랑 또 내부에서 대한사랑 소속된 학자 이런 분들은 그 그물들을 더 촘촘히 짜면 되는 겁니다.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지 않는 사람들 또
이거를 바로 잡는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반통일분자입니다. 맞죠? 학자건 공무원이건 국회의원이건 우리 역사를 바로 잡자는데 거기에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현 시스템을 고수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반통일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는 AI 시대가 됐고 이제 모든 것이 그 정보 처리화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학술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칭을 해서 다 걸려들은 그런 학술지들 발표하고 우리 간단하게 페이스북 이런 데다 막 올리십시오. 올려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다 우리 역사의 어떤 실체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연구자들이 다른 나라에다가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어프로치해도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반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 기반이 없어서 굉장히 큰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를 했는데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큰 학술지에 다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에디터 최고 책임자가 이거는 100% 되는 논문인 줄 알고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한국 사람이 노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때 바로 그렇게 뭐가 그랬냐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들만 중요하고 우리들만 다 공유하고 있는 거지, 그게 우리의 발 밖으로, 우리의 담 밖으로 바다 건너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 얘기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시민사학에서 통일사학으로 가는 겁니다. 자, 박수 한번 크게 치고 고맙습니다. 네.